코로나19 관련 통계입니다. 오늘은 중국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는 과연 믿을 수 있는지, 혹시 조작된 건 아닌지 벤포드 법칙을 통해서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벤포드 법칙을 적용해서 검증할 데이터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기생충의 흥행 성적, 총 수입은 과연 조작됐는지 여부를 한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역별로 제공하는 데이터가 있거든요. 요거 조작됐는지 한번 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들은 조작됐는지 WHO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마도 중국에서 제공한 데이터들이 WHO로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검증을 하겠습니다. 자, 벤포드 법칙이 뭔지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왜 조작이 어려운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벤포드 법칙은 어떤 때 사용하냐면요. 회계장부를 조작했는지 또는 논문 데이터 수치를 혹시 조작한 건 아닌지 이런 걸 찾아낼 때 사용하는 법칙입니다. 수학은 지나가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계장부나 논문에 있는 각종 숫자들이 여러 개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 1로 시작하는 숫자들, 예를 들어서 1, 15, 그 다음에 127 이런 데이터들, 그 숫자들의 개수가 전체 숫자 개수 중에 약 30.1% 정도 차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부터 시작하는 숫자들은 17.6%. 자, 이처럼 숫자들마다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벤포드 법칙을 따르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그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피지컬 컨스탄트 물리 상수들인데요. 그 상수들을 초록색으로 나타내 보면 이와 같이 완벽하게 일치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범위 안에서 벤포드 법칙과 유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숫자들인 자연스러운 숫자들은 벤포드 법칙을 따른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혹시 중국에서 이 벤포드 법칙까지 고려를 해서 조작하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국세청에서 하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장부에다가 2를 곱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2를 곱했을 때까지도 벤포드 법칙을 만족하는 거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2까지도 만족시키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3도 곱해보고요. 이무의 숫자들을 막 곱해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벤포드 법칙을 따라야 된다. 조작하지 않은 데이터라고 한다면, 자, 맨 먼저 기생충 흥행 성적부터 한번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기생충 흥행 성적이 나오는데요. 웹 데이터를 제가 긁어오다 보니까 좀 편의상 대한민국에서부터 여기 노르웨이까지의 데이터만 사용을 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요게 이제 그 웹사이트에서 데이터를 다운받아 가지고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번 패러사이트 한번 볼까요? 개봉일하고 총 수입 두 가지를 했는데요. 한번 실제 데이터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30일 앞에부터 7부터 시작을 해서 어때요? 일치하죠, 그죠? 웹에서 긁어온 데이터이기 때문에 일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개봉일을 가지고 벤포드 법칙을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네, P값이 0.05보다 작죠. 요거는 벤포드 법칙을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는 당연한 건데요. 우리가 날짜를 보면은 31일까지밖에 없어요. 45일, 57일, 89일 이렇게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개봉일은 벤포드 법칙을 따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개봉일 조작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데이터나 하면 안 되고요. 1부터 9까지의 모든 데이터가 다 들어갈 수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자, 총 수입은 다 1부터 9까지가 다 포함될 수 있겠죠, 그죠? 맨 앞자리 숫자가. 자, 그래서 얘를 보면은 0.05보다 크죠. 그래서 벤포드 법칙을 따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앞에서도 이야기했듯 벤포드 법칙은 각 숫자마다 차지하는 비율이 이렇게 달라야 됩니다. 실제로 총 수입을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실제 차지하는 비율들이고요. 그 다음에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입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에 있는 요 가운데 선들이 벤포드 법칙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요 위아래 선들이 있죠. 요거는 통계적으로 요 정도 범위 안에 있으면
이거는 조작된 것이 아니다라고 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생충의 총 수입은 조작되지 않은 걸로 판명 났습니다. 자, 두 번째는 질병관리본부에 제공하는 시도별 동향입니다. 검사 중인 데이터, 음성으로 나온 데이터, 합계 데이터, 이런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제공하는 거 지역별이죠, 그죠? 오타입니다. 자, 검사 중인 숫자들 0.05보다 크죠? 조작 안 됐습니다. 음성으로 나온 데이터도 조작이 안 됐고요. 합계도 조작이 안 됐습니다. 이 모든 걸 다 더한 살펴봐도 조작이 안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벤포드 법칙 두 번째 이거는 어떤 거냐면 맨 앞에 숫자 말고 맨 앞에서 두 번째 나오는 숫자도 벤포드 법칙을 따릅니다. 그래서 맨 앞에서부터 두 번째 나온 데이터도 한번 볼게요. 네, 조작이 안 됐고요. 조작이 안 됐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국세청에서 하듯이 2를 한번 곱해볼까요? 2 곱해봐도 모두 다 0.05보다 크게 나오죠. 자, 질병관리본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조작이 안 됐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WHO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입니다. 자, 아마 중국에서 제공된 것 같은데요. 여기에 있는 데이터들 이렇게 쭉 보면은 그 인구수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인구수도 한번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인구수하고 확진자 수, 사망자 수 이렇게 여기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3개만 임의로 분석해봤습니다. 2월 15일자 데이터고요. 이때부터 이제 중국 지역별로 통계가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21일자, 그 다음에 27일자 가장 최근 거죠. 데이터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우리나라 거고요. 중국 거. 중국 인구에 대해서 벤포드 법칙 0.05보다 크죠. 차이가 없습니다. 벤포드 법칙과 인구는 괜찮다라고 하는 거죠. 확진자 수 차이가 없고요. 사망자 수 차이가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앞에서부터 두 번째 자리 숫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리부터는 큰 의미가 없는 것이 그 수치가 거의 똑같거든요. 세 번째 자리부터는 두 번째 자리는 조금 미묘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자리 것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차이가 없죠. 인구 조작되지 않았습니다. 확진자 수도 조작이 안 된 것 같고요. 자, 2도 한번 곱해 볼게요. 0.05보다 다 크죠. 3도 곱해 보았습니다. 3 곱해서 앞에서부터 두 번째 자리 거를 본 거예요. 네. 조작이 안 된 것 같죠. 자, 마지막으로 27일 마지막이 아니죠. 21일자 것도 한번 볼게요. 21일자 확진자, 사망자, 확진자. 자, 그리고 사망자는 왜 두 번째 거 안 했느냐? 그 두 번째 자리 것부터는 사망자가 없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데이터를 보면은 사망자는 그 1의 자리 수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두 번째 자리 숫자를 비교한다는 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망자는 뺐다는 거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요. 자, 확진자에다 2를 곱해 보기도 하고요. 3 곱해 보기도 하고 2를 곱해서 두 번째 거, 3 곱해서 첫 번째 거, 그다음에 7 곱해서 첫 번째 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27일자 데이터 가지고 볼게요. 확진자, 사망자, 앞에서부터 두 번째 자리 것도 보고요. 확진자 2 곱해서 앞에서부터 두 번째 자리. 그 다음에 제가 요거는 1부터 9까지 다 곱해봤어요. 그랬더니 6을 곱했을 때가 가장 숫자가 작더라고요. P값이 0.086 이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중국 데이터 조작했다고 보기가 조금 어려워요. 물론 조작은 안 했는데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건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뭐 일본 데이터들 보면은
검사자 수가 너무 적다. 뭐 혹은 뭐 죽은 사람들은 검사하지 않는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뭐 중국도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뭐 할 수는 있겠지만 여하튼간에 그 사람들 나름대로 검진하고 그다음에 죽은 사람 이런 숫자들은 조작된 데이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중국에서 발표된 데이터들 조작되는지 여부를 벤포드 법칙으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